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요즘 국제 정세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변화가 빠르죠. 특히 기술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참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긴장이 막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일링크 서비스 있잖아요. 아, 네, 그 위성 인터넷 서비스요? 네, 그게 갑자기 등장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정보 접근성이라던가 아니면 국가의 어떤 통제력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힘의 균형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네, 그런 사건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특히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의 기술이 어떻게 국제 분쟁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됐는지. 맞아요. 그 맥락을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그 일론 머스크의 짧은 메시지 하나였잖아요. 2025년 6월 15일, The beams are on.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바로 전날 이란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터넷을 그냥 전면 차단해버렸기 때문이죠. 네,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죠. 네. 이란 정부가 뭐 인터넷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던 게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변수가 등장한 거죠. 그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이란 상공에서 딱 작동하기 시작하면서요.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걸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외부 세계랑 연결될 수 있는. 근데 스타링크는 정확히 어떻게 그런 차단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위성 쏜다고 다 되는 건 아닐 텐데. 스페이스 X만의 뭐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있나요? 네, 핵심은 그 지상의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인터넷 케이블 같은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지상망 없이요? 네, 스타링크는 위성이 엄청 많아요. 수천 개가 지구 낮은 궤도는 막 돌면서 자기들끼리 직접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와, 수천 개나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그 지상의 인터넷망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별 사용자가 위성이랑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니까요. 아, 직접 연결이군요. 네, 스페이스X가 구축한 이 방대한 위성 네트워크 덕분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비슷한 역할을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통신망 복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와,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리 땅에서 인터넷을 막아도 스페이스X의 위성망을 통해서 하늘길로 정보가 그냥 오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야, 이건 단순히 그냥 인터넷을 제공한다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정보 통제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 하나가 사실상 한 국가의 정보 봉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 셈이니까요. 와, 물론 이게 뭐 정보 접근성이라는 인권 문제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좀 다른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요? 통신 주권이라고 하죠. 원래 국가가 가지는 고유한 영역인데 여기에 민간 기업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스페이스X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지는군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국제 정치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변화가 그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이 스타링크 사례는요, 위성 인터넷이 앞으로 전쟁이나 재난 아니면 독재 같은 상황에서 정보의 어떤 생명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대한인프라. 일종의 비상통신망 같은 거군요. 네.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서비스가 그냥 당연한, 뭐랄까, 디지털 공공재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오, 디지털 공공재. 근데 동시에 이제 기술 패권이나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고요. 또 스페이스X처럼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좀 견제하거나 규제해야 할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남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진짜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아예 지정학적인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자유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롱 형체의 권력이 등장하는 걸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미래에 전 세계의 핵심 통신망을 국가가 아니라 스페이스X 같은 소수의 민간 기업이 좌우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